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수출을 할 때 가장 포션이 큰 그런 제품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량의 20%를 넘는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당연히 그 엄청난 그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대표 주자 누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만 합쳐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반도체가 등락에 따라서 이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몰라도 최소한 반도체 경기가 어떻고 그리고 반도체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어려운 반도체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자,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영어 강사 아닙니까? 그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영어를 가르쳐 줄까? 맨날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도 반도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과 고민,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해보고 나서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준비를 잘 해주시고, 오늘은 좀 펜하고 필기 도구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게 많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화면에 하나 띄워드렸죠.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이 SI라고 돼 있죠? 요 SI가 뭐냐면은 규소예요. 규소의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죠. 자, 이 규소가 뭐로 만듭니까? 모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래로 규소를 싹 모아서 덩어리로 만들고 그 덩어리를 가지고 슬라이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웨이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규소의 원자 번호를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요. 이 규소는요, 요 S 실리콘이 되어 있는 요게 지금 플러스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좀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요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요, 마이너스인 전자입니다. 즉, 플러스 원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전자 4개가 이루어진 그런 원자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여러 개 가졌을 때는 만약에 여기다가 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해갖고 이게 항상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뭡니까?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하게 돼 있죠. 당연히 결합이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반도체라는 게 뭡니까? 반도체. 영어로 셈이죠. 도체. 전기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콘덕터라는 얘기입니다. 즉, 반만 전기를 통하게 해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 규소는 아까 전기가 안 흐른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규소를 전기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 어떤 걸 집어넣느냐면요. 인이라는 놈을 첨부를 합니다. 자, 요 인은요. 전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전자를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리콘은 4개인데 전자가 인은 하나가 남겠죠? 이 남는 거를 자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 또 이번에는요. 붕소라는 물건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실리콘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근데 붕소는 이 전자가 3개짜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리콘은 4개인데 붕소는 3개니까 이 실리콘의 요 하나가 남겠죠. 그럼 요게 또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이 5개짜리가 있는 것을
N타입이라고 하고요. 다음 붕소가 들어가서 하나가 모자란 거를 P타입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N타입과 P타입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P타입은 붕소가 지금 3개니까 지금 하나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3개일 거란 말이에요. 다음 여기는 자유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5개겠죠. 이렇게 5개. 그러면 이 5개에서 하나짜리로 모자란 곳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 당연히 이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반도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이 반도체의 원리인 거예요. 즉 옛날에 트랜지스터라는 거 있잖아요. 트랜지스터가 요 방식을 씁니다. 자, 즉 그 반도체는요. 그 트랜지스터가 수십억 개가 모여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것을 우리가 디지털 용어로요.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컴퓨터의 그 언어들은요. 이진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 10으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지털 코드 1이라는 건요. 전류가 흐를 때 1입니다. 그럼 당연히 0이라는 건 전류가 안 흐를 때 0이겠죠? 그러면 이 반도체를 이 불순물을 집어넣어 갖고 계속 흐르게 하다가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 차단을 시키는 게 게이트예요. 자, 이 게이트는 나중에도 저 시스템 반도체에서 쓸 테니까 일단 용어만 기억을 해두세요.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게이트예요. 자, 그래서 게이트로 이용을 해서 전류를 막으면 그때는 디지털 코드 0이 되는 거고요. 흐르면 1이 되는 거예요. 즉 1과 0은 전류를 흐르겠다 말았다 흐르게 했다 말았다 하면서 전산으로 그 용어를 뭔가를 연산을 시키겠죠. 이게 반도체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서 동그라미는 좀 잘 못 그립니다. 요게 웨이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웨이퍼는 뭐 옆면,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뭐 평평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위에다가 제일 처음에 뭘 하느냐? 이 위에다가 이걸 전에 설계라는 거를 하겠죠. 자, 이 설계가 뭐냐? 한마디로 도면을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도면을 엄청나게 큰 몇백 미터짜리의 도면을 그려놓는답니다. 물론 직접 종이에다 그리진 않겠죠. 컴퓨터화해서 그렸겠죠. 그 도면을 가지고 그 어디에다가 요 위에다가 새겨놔야 되겠죠. 그런데 뭐 송곳 가지고 새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설계를 요렇게 하면은 뭐 메모리가 되고 요렇게 하면 디램이 되고 그다음 또 요거를 설계를 이렇게 바꾸면 CPU 같은 그 시스템 반도체가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하면 센서가 되고 즉 그 설계에 따라서 반도체의 활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요 도면을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마스크가 뭐냐면요. 유리에다가 요 설계된 거를 축소해 갖고 그려 놓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그려 놓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구멍 같은 걸 이렇게 살짝 그으면서 그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스크를 제가 저 위에 그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으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빛을 통과를 시키면 그 뒤에는 그 그림자는 구멍이 뚫린 부분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즉 이 마스크 위에다가 이 설계 도면을 꼼꼼하게 새겨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새겨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빛을 쏠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설계 다음에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데부터 수많은 업체들이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모든 반도체 공정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회사를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그 밑그림을 만들어내는 회사 중에 SNS텍 이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에다가 위에다가 지금 웨이퍼 위에다가 지금 요 면이죠. 요 면에다가 제일 먼저
산화라는 거를 합니다. 산화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 산화 공정이 뭐냐면 여러분 그 공사판에서 그 어떤 못이 있잖아요. 못을 우리가 나무 같은 데다 박아놔뒀어요. 근데 그게 햇볕과 공기 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녹이 써버리죠. 그 녹이 쓰는 과정이 산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일부러 이 웨이퍼 위에다가요, 그 산화, 즉 산화를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웨이퍼들이 너무 미세하니까 나중에 웨이퍼에 있는 그게 전기가 다 통할 거잖아요. 거기에 합선이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합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웨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산화막이라는 보호막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산화막 위에다가 온도를 높이 올려갖고요, 그 막을 녹여버리는 거죠. 예. 즉, 요런 작업을 하는 그 산화 공정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뭐 대표적인 뭐 유진테크 이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다음, 그 위에다가 그 산화막을 입힌 위에다가 그 회로를 그려야 되니까 그 위에 감광,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감광액, 영어로는요, photoresist라는 이 액을 위에다가 얇게, 이 감광액은 빛에 반응을 하거든요. 빛을 맞으면 그 녹아버려요. 즉, 이 감광액을 아주 얇게, 즉 얇을 박이잖아요. 그죠? 그 방막을 입히는 거예요. 자, 이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선 이 감광액을 만드는 회사가 뭐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회사가 있고요. 다음, 그거를 얇게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유진테크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뭐 CVD 이런 게 있고 ALD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일본, 뭐 미국 기업 이런 데서 많이 하다가 이젠 조금씩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게 있더라? 유진테크,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주성엔지니어링, 다음에 그 원익 IPS, 테스,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자, 다음,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감광액을 싹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쏘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빛을 쏘아주는 그 과정을 포토 공정이라고 해요. 예, 포토, 한마디로 사진을 찍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포토 과정이 굉장히 이게 미세하고 어려운 과정이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아까 마스크 위에다가 빛을 쏘는 과정인데, 이거를 그 최대한 배선 폭을 좁혀야 미세한 그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도도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도도 잘 못하는 그 방법 뭡니까? 예, 당연히 EUV라는 그 네덜란드 SLM 그 회사 알죠? 그 심지어 뭡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날아가서 좀 우리 이거 하나만 좀 달라. 다음, 요번에 중국의 왕이 그 외무부장 있죠? 그 사람도 네덜란드 일부러 찾아간 거잖아요. 가서 우리나라에도 좀 기업에도 이 EUV 좀 팔아줘. 이유는 뭐냐면요, 이 EUV 이 기계 한 대가 1,500억에서 2,000억이래요. 근데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답니다. 워낙 오래 걸리고요. 한 대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대부분은 그 지금 대만에 있는 TSMC가 다 받아가고 있고요. 그 말고 우리나라 그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에서 조금 받아가는 정도.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한 대도 못 가져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즉 하여튼 요런 EUV 같은 거를 쏘아갖고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감광액에다가 이 UV 빛을 쏘면 그 그려져 있는 그 감광액에 싹 녹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게 그 마스크에 있는 회로가 그 감광액 위에 이 웨이퍼에다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토 공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금 거의 이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없고요. 대부분이 그 일본 기업이
한답니다. 그래서 EUV 사용은 아니고요. 그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갖고 일본 기업이 대부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일본 기업이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수출 규제 있잖아요. 일본 수출 규제 할 때도 요 부분만 그 포토 공정만 그 수출을 못하게 이렇게 딱 핀셋으로 규제를 해버린 거죠. 나쁜 놈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이제는 감광액이 녹았으니까 이제는 그 산화막을 일단 필요 없는 건 없애야 되겠죠. 그 산화막은 일부러 아까 쏘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화막을 없애는 방법, 그게 식각이에요. 알죠? 식각. 자, 이거 일단 지워볼까요? 예, 다시. 자, 아까 식각이라고 했죠? 자, 이 식각 부분은 방법이 습식이라는 게 있고 그 기체로 하는 건식이 있는데요. 이 건식이 훨씬 더 비용은 많이 들지만 굉장히 미세 공정에 딱 맞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 식각 그 기계 장비 역시도요, 일본 뭐 도쿄일렉 같은데 그런 데서 만드는데 우리나라 기업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뭐 APCT도 있고요. 다음에 PSK 이런 회사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산화막을 싹 없애고 나서 다음에 그게 뭐 합니까? 그 부분을 다시 방막을 쏘는 거예요. 즉, 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반도체는 요 한 막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산화막을 해서 아까 뭐였죠? 그 감각 액을 뿌려서 빛을 쏘아서 요 부분을 녹이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화막을 다시 또 없애고 그러면 어떤 패턴이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럼 그 위에다가 또 다시 막을 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몇 단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패턴 하나가 이 층 하나하나마다가 회로가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달, 두 달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그 위에다가 아직까지는 얘는 규소잖아요. 실리콘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지금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그럼 거기다가 뭘 주입하라고 했습니까? 인과 혹은 붕소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온 주입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이온을 주입을 시키면 그때서야 드디어 전류가 통하는 반도체가 된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반도체 면에서도요, 그 어느 부분은 전류가 통하는 무슨 막이겠습니까? 그 금속막이 되는 거고요. 또 어느 부분은 아까 그 산화막하고 막 이래서 못하게 실리콘 그 막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련막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 갖고 결국엔 반도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하겠어요? 그럼 요까지가 그 전공정, 그 반도체 만드는 전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검사도 하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걸 잘라내 갖고 그 기기에 맞춰 갖고 잘라내서 패키징을 하겠죠. 예, 요 부분을 후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후공정에는 테스트를 하는 회사인 뭐 유니테스트 혹은 뭐 네페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 전공정을 아까 할 때는 첫 번째 순서가 뭐였죠? 산화. 다음에 포토. 그리고 포토 공정을 하고 나서는 잘라내는 거니까 식각이 하고, 그리고 식각한 다음에 씻어야 되겠죠. 씻어서 세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다가 이온, 아까 붕소와 인을 주입하는 이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방막을 하는 증착, 이걸 증착이라고 합니다. 그 액을 쏘는 걸.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세정하고 씻고 계속 이런 걸 반복하는 과정이죠. 요까지가 전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테스트하고, 그리고 패키징하고, 요런 부분을 후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그림을 그려서 여러 개 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여러 개 층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IC, 즉 Integrated Circuit, 즉 직접 합쳐진 회로다 해갖고요. 요거를 직접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